안녕하세요.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7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세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법인세 세율 구간 조정인데요. 이게 좀 상당히 복잡했어요. 제가 봐도 왼쪽은 뭐 5단계로 복잡했는데 이걸 심플하게 2억, 그 다음에 5억까지로 조정해서 5억까지는 10%, 5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는 22%로 이 부분은 좀 부자 기업들이 절세가 되게 세금을 줄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장이 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억까지 중견기업까지도 10%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법인은 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수가. 그리고 세율 체계를 간소하게 법인세 가세 체계를 개선했다. 그리고 누진세 구조인데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거에는 자회사에서 배당을 줄 때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적용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거를 이중과세 조정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 해외 자회사 같은 배당을 우리가 배당금 수익으로 잡을 경우에 이거를 국내 자회사처럼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으로 법인세를 가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은 과거에는 지주회사냐 일반법인이냐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거를 개정하는 심플하게 50% 이상은 100%, 30에서 50%는 80%, 30% 미만은 30% 합니다. 이 부분은 비상장 회사들 부분도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 이상은 왜 그러냐? 연결 자회사 기준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모회사 자회사는 한 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은 100%인데 이걸 상당히 심플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해외 유보 자금이 100조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된다 그러면 국내 해외 자회사가 50% 이상이면 100% 입금 부산비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법인세 가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인에 대한 수입 배당과 입금 불산입은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거를 심플하게 하는 거고 지주회사 경우는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전체적인 개편 방안에 보면 상당히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한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또 단점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중대 세액공제인데요. 이건 신설한 겁니다. 과거에는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세액공제로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 부분을 좀 심플하고 금액을 좀 올려줍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청년 법인을 15세에서 34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전환 공제가 있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용중대,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한 걸 좀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 기업 부담 경감을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복 지원이나 복잡한 걸 좀 단순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했다. 납세자 혼란을 발생한 걸 좀 간단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전략기술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신성장, 온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인데 현행의 개정안인데 현행에서 대중소에서 중견기업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기업 스탁옵션 세제 지원인데 벤처기업의 경우에 행사 시점에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가세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스탁옵션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까지 하고 누적 한도를 5억까지 신설했고 그리고 분할 납부도 과거에는 비상장이나 코넥스만 했는데 이거를 코스닥과 코스피도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탁옵션의 행사이익을 5천이 아닌 2억까지 비과세된다. 그리고 가업 상속공제, 가업증여, 그 다음에 창업직의 특례를 조정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가업 상속공제, 최근에 가업 상속공제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적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돼서 매출이 4천억이 아니라 매출이 1조 원 미만. 그래서 중견기업 코스닥, 그 다음에 상장회사까지 코스피까지 중견기업 혜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제한도를 과거에는 20년, 30년 이상에서 200억, 300억, 500억인데 더블로 됐죠. 400억, 600억, 1000억. 그리고 피상조기 지분유권이 50% 이상이었는데 상당 범위는 40%였는데 이거를 40%, 20% 상당히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에서 엄청난 혜택인데 7년이 5년이 됐습니다. 업종 변경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그리고 고용유지가 5년 통상 5년까지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100%에서 90%, 근로자 수 90% 이상만 됩니다. 그리고 급여 그 두 번째 거는 삭제가 됐죠. 그래서 가압용 자산은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는 40% 이상 처분 안 된다기 때문에 뭐 30%까지 처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가압 상세 요건이 투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보고 가압 상속 공제 요건을 많이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증여 특례나 창업증여 특례 경우에도 상당히 금액도 확대되고 유지 조건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인데 상장주시 양도차익의 대주주 가세가 바뀌었고요. 증권거래세는 좀 유예됐는데 0.23%를 2025년 1월부터 뭐 0.15%로 한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액주주만 가세된다는 거죠. 대주주가 아니라 고액주주인데 이거를 과거에는 10억인데 최근에 100억까지, 그리고 친족까지 포함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본인만 계산해서 100억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작전 세력들이 있잖아요.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100억까지 세금이 하나도 안 내니까, 본인만 특간자 포함해서 본인만 100억까지 안 내니까 3명이 뭉쳐서 300억 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만약 이익을 50억 냈다고 해도 세금은 안 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야당에서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통과되기 힘들 걸로 보고 금액 조정은 하겠죠. 그러나 본인만 가세하는 건 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100억으로 했고 최근에 주가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조금 좀 문제 있는 개편 상황이라 봅니다. 소득세 가표 구간은 과거에 1200인데 1400으로 했고 4600을 5000만으로 400만원 증업했는데 세율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그 기사를 많이 봤겠지만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민감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혜택이 없다는 중론입니다. 개정 이유는 뭐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 경감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크게 경감이 없어요. 총급여 1.2억 초과되는 또 근로세 공제를 건드려서 뭐 한도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했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요건은 2억에서 2.4억이고 그 다음에 최대 지급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교육비 각종 생계부담 경감했는데 월세세 공제를 12%에서 15%하고 주택임차자금 올리금 상한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다음 대학 입학 전용로 수능 응시로 세공제를 15% 신설한다는 거죠. 식대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 밥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2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전문가 입장에도 너무 복잡했는데 이 부분을 심플하게 한 거죠. 한도를 7천만원 기준으로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80% 22년 7월 1일부터 말까지 영양감람료 사용분도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걸 단순하게 했던 거, 그리고 7천만원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을 대중교통을 통합해서 200만원 잘한 것 같아요. 지방이전 기업 세제 지원인데 과거에는 2개로 나눴는데 이게 3개로 나눴다는 게 특징이고 과거에는 수도권 5년 100%,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옮겼을 때 7년 100%였는데 그 중규모 도시 등의 시골이죠. 약간 군이나 낙후된 지역 이것들은 10년에 100%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인데요. 과거에는 다주택자 인별 종부세는 인별과세잖아요. 6억에서 9억으로 됐죠. 그래서 3억을 늘렸어요.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면 18억까지 될 수 있죠. 이게 각각 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12억으로 올리며 올해 2022년까지만 3억을 더 업을 시켜서 15억까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올해는 14억까지죠. 11억을 3억을 올리니까. 그리고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이잖아요. 종부세는 기준시가로 12억, 양도세 실가로 12억이지만 똑같은 금액은 12억으로 한 거예요. 이 종부세 계산도 좀 복잡한 걸, 일반 다주택을 나눈 거를 개정안에는 심플하게 0.5에서 2.7까지 금액 기준으로 해서 단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자, 고가주택 기준으로 12억을 했다는 거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가액 기준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그 다음에 12억을 고가주택을 보고요. 자,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기준으로 간이지급 명세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기별로 한 걸 올 1회, 그 다음에 기타서도 간이지급을 연 1회에서 올 1회. 이게는 좀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세원 관리를 빨리 하겠다는 거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를 2024년부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전문직 성실이었는데 전체 복식 의무자에게 적용한다는 거고, 미가입 시 한 대 초과 승용차 관련된 50%를 비용으로 인정 않는 것을 100%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개편안 부분 중에 세금 쪽, 그리고 전체적인 소득세, 법인세 개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